그대길 방문객. 법정 스님 앤 맑고 향기롭게.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님을 처음 뵌 거는요, 아주 어린 아기 적부터 해인사에서 이렇게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법정 스님과는 인연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출가를 하고 운문사에 승가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그 운문사 강원 승가대학에서 스님을 하루는 초청해서 법문을 들었었습니다. 당시에 스님의 존재는 이런 정도였죠. 스님 때문에 출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 스님이 운문사에 발을 디디셨는데, 굉장한 기대감으로 스님을 딱 맞이했는데, 막상 제가 만난 스님의 모습은 더없이 소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이 굉장히 빠르시고 제가 읽었던 스님의 글과는 전혀 다른,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인들을 대하시는, 그 후배 수행자들을 대하시는 모습에서, 그 따뜻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가슴 저릿한 그런 선배 수행자의 마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문사 비로전이라는 법당이 있는데, 비로자나 부처님이 한쪽 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편안히 앉아 계세요. 결가부자를 하고 계시지를 않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저 부처님을 참 좋아해요. 운문사 비로전 부처님은 열심히 좌선 수행을 하시던 수행자가 이제는 할 일을 다 해 마치고 잠시 발을 내려놓고 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수행도 그러하죠. 쉬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셨던 것을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게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한국 불교에 수많은 선지식들이 계셨지만 한 개인의 수행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 청정한 에너지를 온 세상을 위해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거운 죽비를 내리치시는 그러한 사회 현실에 깨어있는 수행자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천하시고, 그리고 남에게 욕을 좀 들어먹더라도 기꺼이 용기 있게 그 욕을 들을만 하다고 스스로 소신 있게 걸어가시는 그 삶의 모습이 제 가슴에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생전에 그러한 의미에서 만드셨던 단체가 하나 있죠. 바로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라는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자연의 터전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일, 나아가서 실천행을 바르게 도모하셔서 우리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구현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93년에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단체입니다. 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내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를 위해 써달라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모임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계기 알고 계신가요? 스님께서 무소유 책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시면서요.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92년도에 다시 출가를 하는 심정으로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기시죠. 홀로 생명이 존귀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명상하며 홀로 수행의 정진 매진하실 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죠. 93년 독립기념관과 창덕궁 부용정 연못의 연꽃이 단지 불교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이유로 이웃종교 정치인들에 의해서 모두 다 없어지는 아주 기막힌 사실이 들려옵니다. 그 어이없는 심정을 스님은 연못에 연꽃이 없더라 라는 글로 발표를 하며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93년 8월에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 준비 모임을 발족하게 되십니다. 어쩌면 그래요. 스님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은둔하려 노력하셨고 홀로 있으려 애쓰셨지만 깨어 있으려 애쓰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상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데 외면할 수 없으셨던 게 아닐까. 세상이 스님을 자꾸 다시 소환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스님이 열반하신 이후에도 그 명맥을 지금까지 계속 잇고 있는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를 계속 내고 있죠. 맑고 향기로운 우리 시대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음 맑히기 자원봉사,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세상 나누기,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살리기 자원봉사를 통해서 꾸준히 전국적으로 이 운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님의 책 판매 수익금도요.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포교 활동,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의 장학 기금으로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기 운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함께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법정 스님이 떠나신 지 10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엔 살아계신, 그래서 많이 그리운 우리 시대의 큰 스승님이십니다. 우리 삶 곳곳에 이렇게 스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회자되고 있는 것은 스님이 남기신 책들, 신문사에 기고하신 칼럼들이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스테디셀러죠. 무소유, 오두막 편지, 버리고 떠나기, 서 있는 사람들 등등. 이 시간 책 이름만 말하다가 끝나버릴 정도죠. 스님께서 글을 많이 쓰시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짓궂은 질문을 했답니다. 수행자면서 왜 자꾸 신문 칼럼이나 글을 쓰고 있냐? 제가 자주 듣는 말인데요. 수행자면서 참선하는 스님이 뭘 그렇게 방송을 하고 그러냐. 그때 스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장경각, 해인사 장경각에서 수행할 때 장경각 쪽에서 계단으로 할머니 한 분이 내려오면서 팔만대장경이 어딨냐고 묻더라고요. 아니 거기 지금 내려오신 그곳에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하자 그 할머니 왈, 아, 그 빨래판 같은 거요
하셨답니다. 불교가 옛 것만 답습하고 있고 제도권 안에만 자꾸 머물러 있으면 팔만대장경의 말씀도 한낱 빨래판 같은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스님은 글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그들을 피해서 전기도 없는 강원도 산골 오두막으로 들어가셨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이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쓰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93년도엔 동아일보에 칼럼을 기고하시면서 강원도 산골에서 서울까지 무려 3시간씩 직접 차를 몰고 원고를 건네시기도 했대요. 94년 4월부터 98년 11월까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6년이란 시간을 빠짐없이 말입니다. 스님의 깊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느끼시나요? 그를 통해서라도 사회에 맑은 정신과 향기를 던져주신 스님. 10년 전 떠나시기 전 글빚을, 말빚을 남기기 싫다고 하시며 절판을 선언하셨죠. 그런데 올해 법정스님 책 2권이 출판되었습니다. 스님의 저작권은 유언에 따라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에 위임되어 있고요. 말빚을 지고 싶지 않다던 스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끔 이 2권의 책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은 의미 있게 쓰기로 결정했죠. 샘터에서 출판된 책 스스로 행복하라의 인쇄 수익은요. 월간 샘터의 지속적인 발간을 위해 전액 기부하기로 했고요. 불교신문사에서 출판된 낡은 옷을 벗어라 이 책의 판매 수익금은 불교의 포교 또 맑고 향기롭게 장학기금으로 활용됩니다. 게다가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맑고 향기롭게에서 스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이하여 스님 책을 디지털화해서 보관을 하는 의미로 직접 쓰신 친필 책을 한 권씩 전자책으로 작업을 진행 중이랍니다. 많은 이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귀한 말씀들이 혼탁한 세상에 밝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올 4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요. 스님의 가르침 이젠 전자책으로 널리 함께 만나보자고요. 법정스님 열반 10주기를 맞이하여 특별한 시간으로 그대 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법정스님의 그 말씀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죠. 스님이 글을 기고하신 곳이 여러 곳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아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맺고 글을 기고해 오신 곳이 있죠. 바로 샘터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이야기들과 함께 훌륭한 문인들의 고급진 글을 같이 접할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잡지죠. 꼭 절에 가지 않더라도요. 스님께서 우리 곁에 살아계실 적에 이 샘터 잡지를 통하여 마치 곁에 계시는 듯 그를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한 시간 스님과 오랜 세월 동안 인연을 맺어오신 샘터의 발행인이신 김성구 대표님과 전화로 만나 뵐까 합니다. 김성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하죠. 예. 샘터가 이렇게 또 귀한 기간을 맞이하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요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예, 올해는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샘터 50주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지난 2월호가 그 지령 600호였거든요. 5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네. 매달 냈습니다. 작년에 무척 어려웠는데 올해는 그 여러 가지로 이 바쁜 와중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고 운영을 해오신 덕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특히 그 우리 대표님께서는 오늘의 이 모시고자 하는 또 주제이시기도 하죠. 법정 스님과 우리 샘터의 인연이 벌써 20여 년이 넘는다는 사실. 언제 어떻게 처음 스님과 인연이 시작되셨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1988년 그러니까 서울 올림픽 때 네. 그때 처음으로 뵀었어요. 네. 제가 샘터에 온 거는 이제 95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이고요. 네. 그때 그 샘터 편집장이셨던 정채봉 선생님하고 불이람에 이제 찾아뵀었죠. 그게 네.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나셨군요, 처음에는. 그러면은 그때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 처음 만나 뵙기 전에 네. 정채봉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얘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은 거는 아주 날카로우신 분이다. 아하. 날선 칼 같다. 이런 그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때가 제가 진짜 초년생이었었어요. 아하, 네. 예. 그런데 실제 이렇게 뵈니까 네. 정채봉 선생님이 엄포였다라는 생각이 대번에 들더라고요. 예. 날선 칼날 같지 않으셨나요? 전혀. 전혀. 밖으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인 듯 보이지만 그 가슴이 따뜻하신 스님이셔서 그게 그대로 느껴지셨나 봐요. 가끔 이제 이 초봄에 그 스님을 뵈면은 스님께서 이렇게 비닐봉지에 그 매화를 몇 송이 이렇게 담아 주셨어요. 예, 그래서 손수 차를 끓여주시면서 그 매화 꽃잎을 하나씩 올려주시면서 이 향을 들어보라고. 향을 들어보라. 예, 문향. 이 냄새를 맡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참 다정스럽게 말씀하셨죠. 물론 어떨 때는 아주 굉장히 날선 칼 같은 말씀도 해주실 때가 있으셨지만 대부분 저는 인자하고 따뜻한 그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 날카로운과 또 향을 들으라고 할 만큼 그렇게 깊이 바라보시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는 그런 할아버지 같은 그런 면을 동시에 갖추고 계신 우리 법정 스님이시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게 초년 기자셨으니까 더더욱 좀 앞으로 쓰게 될 글이나 또 발행하게 될 책들에 대해서 스님께서 더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라봐 주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 스님 글을 드디어 샘터에 싣게 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샘터에 그 스님 글이 실리게 된 거는 그 전부터입니다. 1980년부터예요. 그러면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그렇죠. 네. 예. 그 스님하고 샘터하고 인연은 저하고 훨씬 그 이전에 벌써 이제 있었죠. 그때 산방한담이라는 연재를 계속 써주셨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샘터에서 특히 이렇게 스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막 출판사 찾아오고 스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 없으셨어요? 예. 그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당사자인 김영한
보살님이라고 길상사 그 이전에 네. 그 대원각을 이제 네. 그 운영하셨던 그 보살님이시죠. 네. 네, 그 보살님이 이제 먼저 이제 법정 스님을 아신 게 아니라 음. 그 샘터에 그 연재됐던 스님의 글을 읽고 감명을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샘터를 통해서 스님과 연결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대원각을 이제 길상사로 그 스님께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게 그게 좀 오늘날의 오늘날의 지금 길상사입니다. 길상사. 예. 최고의 그러니까- 독자셨네요. 최고의 독자. 예. 이렇게 특히 귀한 600호를 맞이할 때 이렇게 10주기 글을 같이 이렇게 편찬하시게 된 것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 김성우 대표님께서 특히 법정 스님의 글을 대중 앞에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네. 이 10주기죠. 10주기 네. 특별판으로 만든 이 스스로 행복하라의 음. 그 글들을 네. 하나하나 보면 네. 그 다시 쓰는 유서 혹은 뭐 무소유 같은 글들은 1971년 네.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에 쓰신 글들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스님의 글을 지금 다시 읽어도 그 뜻이 전혀 50년 전에 썼던 오래된 글이라고. 글이라고 느껴지질 않아요. 네, 정말 공감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스님께 이제 좋은 말씀을 좀 써달라고 예. 이렇게 그 구하면 네.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좋은 말씀은 예. 책에 다 있습니다. 아, 예. 내가 하는 말보다는 직접 쓴 글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그 해주셨고 또 심지어는 사인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그 법정, 합장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지만은 네. 좋은 말씀 이렇게 써주신 적도 있고 좋은 말씀. 예.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책이 절판되면서 네. 그 스님의 그 좋은 말씀들 도대체 어떻게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 애탐이 목마름이 있었죠. 그랬죠. 많은 독자들이 그러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샘터도 그렇고 그 맑고 향기롭게해서 네. 함께 이참에 네. 이참에 정말 스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려운 세상에 네. 어떻게 사는 게 참다운 삶인지 그리고 또 정말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삶인지 네. 스님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이 그 행복으로 가는 길인지 네. 이게 느낄 수 있고 깨우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실천할 수 있는 네.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무엇보다도 스님께서 그 바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스님의 글이 더 이상 스님 마지막에 남긴 유언처럼 말빚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에게 진짜 당신이 마지막에 글 끝에 쓰셨다는 좋은 말씀이 될 수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 소신이 분명하시네요. 이게 말빚이 아니라 말빛이 되실 거라고 말빚이 아니라 말빛이 되기를. 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대표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면의 탐진치가 진짜로 스님 말씀대로 무소유로 청정해져서 사회에 널리 많은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메아리가 되기를 저도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앞으로 축원하면서 읽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네. 최고의 덕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결해주신 우리 샘터 김성구 대표님 어쩌든지 건강하시고 부처님 갑기가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엔 차 한잔 하죠. 네. 매화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네. 네, 지금까지 샘터의 발행인이신 김성구 대표님과 통화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귀한 인연들은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스님께서 떠나셔도 늘 가슴에 남는 것 같습니다.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 특집으로 준비한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스님께서 물소리 바람소리라는 글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죠. 빈 마음, 그것을 무심이라고 한다. 빈 마음이 곧 우리들의 본 마음이다. 무엇인가 채워져 있으면 본 마음이 아니다. 텅 비우고 있어야 거기 울림이 있다. 울림이 있어야 삶이 신선하고 활기 있는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세월을 건너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죠? 깊이 알아차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 가겠습니다.